오늘 제 생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길, 카톡 알림이 뜨길.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잊혀진 하루를 스스로 축하한 76세 한 여성의 생일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은 노년의 삶과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인생 한 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과 함께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76입니다. 그 나이가 되면 생일이라는 게 그저 달력 위의 작은 숫자 같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말처럼 그렇게 단순하진 않더군요. 오늘 아침 눈이 평소보다 일찍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20분. 밖은 아직 푸르스름했고 주방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살갗을 스쳤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구나. 속으로만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마음속으로 새고 있었죠. 며느리가 말 한마디라도 꺼내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바쁜지 그 누구도 그날이 다가온다는 걸 모르더군요. 커피포트를 올려두고 작은 머그컵을 꺼냈습니다. 진한 블랙커피를 마시는 건 오래된 습관이지만 오늘은 입안 가득 쓴맛이 더 도드라졌습니다. 휴대폰은 부엌 식탁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자꾸 확인하게 될 것 같아서요. 그래도 한 번, 두 번, 은근히 알림이 떴나 확인하게 됩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 혼잣말처럼 내뱉고는 괜히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어제 먹고 치우지 않았던 국그릇 2개. 혼자 사는 집엔 늘 설거지도 적습니다. 머릿속은 자꾸만 예전 생일날들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손주가 조그만 그림을 그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하고 건네던 날 딸이 꽃다발을 들고 와 엄마 나 오늘은 일찍 왔지? 하던 날 심지어 아들이 케이크 위에 촛불을 하나하나 꽂아주던 그 몇 해 전까지도 그 모든 날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기억 속의 따뜻함이 오늘 아침 공기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부엌 불을 끄고 거실로 나와 TV를 켰습니다. 아침 방송에서는 연예인 가족이 함께 아침밥을 먹는 장면이 흘러나왔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생일 선물을 주며 깔깔 웃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나는 문득 그 화면 속 여자와 내 모습을 겹쳐보았습니다. 물론 다를 건 없죠. 그들도 나처럼 어딘가를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릴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는 건 아닌데 그냥 말없이 앉아있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괜히 이불을 정리하고 창틀에 먼지가 있는지 손끝으로 쓸어보기도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집안일이 은근히 위안이 됩니다. 몸을 바쁘게 움직이면 마음도 덜 울컥하니까요. 그렇게 오늘 하루를 아무렇지 않은 척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지나가는 이 하루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갑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타고 들어와 식탁 위를 천천히 덮습니다. 그 아래 놓인 내 휴대폰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아직 10시도 안 됐잖아.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괜히 커피잔을 다시 들어올립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는 입에 닿는 순간 텁텁하고 쓴맛만 남깁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요. 딸아이는 평일엔 정신이 없을 테고 아들은 회사 회의가 많다고 했던 것 같고 며느리는 아침마다 애들 챙기느라 분주할 테니 이 시간이면 당연히 바쁘겠죠. 점심 지나면 연락이 오려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면 괜히 부엌 창가에서 멀어져 거실로 조심스레 옮깁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한 번 더 켜봅니다. 배터리는 91%, 알림은 0. 가족 단체방은 어제 이후로 아무런 대화가 없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엄마 김치 맛있었어. 다음에 또 좀 보내줘. 그게 5일 전이네요. 그 이후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늘 엄마 생일이야. 그 한마디 누구 하나쯤은 떠올려주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괜찮다면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왜 자꾸 이 손은 휴대폰을 들고 다시 내려놓고 또 들고 다시 내려놓고를 반복하는 걸까요?
TV를 다시 켜봤지만 소리는 배경처럼 흘러가고 화면은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가끔 광고 속 케이크가 나오면 괜히 가슴이 콕콕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괜찮아, 정말 괜찮아.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하면서도 입꼬리는 자꾸 밑으로 처지고 이마엔 괜한 주름이 하나 더 잡히는 느낌입니다. 점심때가 가까워오자 부엌에 다시 들어가 봅니다. 밥솥을 열고 어제 지어둔 밥을 한술 푸려다가 멈췄어요. 생일인데 그래도 뭐라도 챙겨 먹어야 하지 않나 싶어 계란을 하나 꺼내 후라이팬에 톡 깨뜨립니다. 애들 어릴 땐 꼭 미역국 끓였는데 그 생각이 들자 계란이 부글부글 익는 소리가 괜히 더 시끄럽게 들립니다. 혼잣말로 묻습니다. 내가 오늘 정말 아무한테도 축하 못 받을까? 그 물음엔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누군가는 기억해 주지 않을까. 그 기대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부터 마음이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아침엔 조금 이르니까 라며 스스로를 달랬고 점심 무렵엔 애들 바쁘겠지 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카톡 알림도 없고 전화벨은 아예 오늘 하루 울린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스팸 문자 하나조차 없더군요. 이렇게 조용한 생일은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을 땐 아침부터 밥상이 달랐고 애들은 전화라도 걸어왔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생일이 되었다고 해서 누가 문 앞에 꽃다발을 두고 갈 일도 없고 손주가 조그만 카드라도 써서 보내는 일도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오늘이 내 생일인걸. 그 문장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라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쓸쓸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볼까 싶어 현관문을 열었다가 덥고 습한 공기에 금방 문을 닫았습니다. 요즘 비도 자주 오고 날씨 탓을 하며 스스로를 집 안에 가두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햇살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어디선가 서늘한 기운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다치지 마 하고 외치는 목소리, 웃으며 뛰는 아이들. 그 소리에 괜히 울컥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불러주는 사람, 저렇게 뛰어오는 아이들이 없는 사람이구나. 사실이 이상하게 오늘따라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TV를 켰지만 화면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리모컨만 몇 번 눌러보다 결국 꺼버렸습니다. 그 조용한 거실에서 나 혼자 앉아 있으니 온 세상이 나를 잊은 것만 같았습니다.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걸까? 가끔은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동안 살아온 시간들이 누구의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은 건 아닐까? 그러다 거실 한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았습니다. 남편, 아들, 딸, 손주들까지 한자리에 웃고 있던 어느 해의 사진. 그 사진 속 웃음이 오늘의 고요함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 속 사람들도 지금은 내 생일을 모르겠지. 휴대폰을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3시 42분. 그 어떤 알림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이지 마음 한켠이 툭 하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집안 공기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하다 못해 숨 쉬는 소리조차 어색해지는 그런 고요함이었어요. 어디선가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울리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더 길게 늘려놓는 듯 했습니다. 결국 나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사실 어디 갈 데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냥 집에 더 있으면 마음이 바닥을 칠 것 같았어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지난 겨울에 산 베이지색 바람막이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건 나가실 때 하나 걸치시면 좋다며 사준 거였죠. 그걸 꺼내 입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마지막으로 이 옷 입고 외출한 게 언제였더라.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서기까지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괜히 화장도 살짝 했고 머리도 다듬었고
립스틱도 아주 연하게 한번 발랐습니다. 누가 볼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오늘은 나를 좀 다르게 다뤄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휴대폰을 또 한 번 열어봤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혹시 벨소리를 꺼놨나 싶어 설정도 다시 확인했지만 소리는 켜져 있었습니다. 그저 울릴 일이 없었던 거죠. 동네 빵집으로 향했습니다. 가게는 그리 멀지 않았고 요즘처럼 덥지도 추지도 않은 오후라 걸어가며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게 문을 여니 오븐에서 막 구워낸 빵 냄새가 퍼졌고 안에는 두어 명의 손님이 조용히 고르고 있었습니다. 케이크 진열대 앞에서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작고 동그란 케이크들이 하얀 생크림 위에 조용히 불려지는 생일을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혹시 생일 케이크 찾으세요? 직원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작은 거 하나요. 혼자 먹을 거라서요. 말을 하고 나니 입안이 바싹 마르더군요. 작은 딸기 케이크를 하나 골랐습니다. 초는 몇 개 드릴까요? 묻기에 하나면 돼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얀 박스에 담긴 조그마한 케이크를 들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가 적힌 얇은 종이도 함께 넣어주었더군요. 그 종이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으며 괜히 마음 한켠이 찡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앞에서 어떤 엄마와 아이가 다정히 손을 잡고 빵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 손에는 풍선이 들려 있었고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민지 생일이니까 맛있는 거 골라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쿡 하고 아려왔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조금 더 재촉했습니다. 지금 이 기분은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문을 닫자마자 묘한 정적이 다시 나를 감쌌습니다. 현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밖의 세상과 나는 완전히 분리된 느낌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작은 케이크 박스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딸기 케이크 위에 얹힌 생크림은 조금 흔들렸지만 여전히 고운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나는 한참을 바라만 봤습니다. 차마 그걸 바로 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 박스를 여는 순간 정말 오늘 나 혼자 생일을 보내는구나 하는 현실이 확실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누군가는 나를 축하해줘야 하잖아요. 그게 설령 나 자신일지라도 조용히 초 하나를 꺼내 케이크 위에 꽂았습니다. 하얀 생크림 위에 작은 불꽃 하나가 떠있을 자리를 정성껏 골랐습니다. 갑자기 손이 조금 떨리더군요. 불을 붙이는 라이터가 몇 번이나 칙소리를 내다 겨우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초 끝에 옮겨 붙였을 때 그 조용한 방 안에 아주 작은 빛 하나가 생겼습니다. 나는 그 촛불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생일 축하해. 나 정말 많이 고생했어. 참아내느라 수고했어. 누가 안 챙겨줘도 넌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마치 오래 묵혀둔 눈물들이 한꺼번에 밀려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눈물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 작은 촛불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을 끄기 전 나는 마지막으로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다음 생일엔 누구보다 내가 나를 먼저 챙기자. 기억해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니까. 초를 후 불자 짧은 연기와 함께 방 안엔 다시 어둠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아까보다 조금 덜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내 안에 어떤 벽을 부드럽게 녹인 것 같았습니다. 초가 꺼지고 나서도 나는 한참 동안 케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박스 안의 조각 케이크는 마치 말을 거는 것처럼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듯했어요. 포크를 들고 조심스럽게 한 입 떠먹었습니다. 부드러운 생크림과 딸기, 달콤한 빵의 촉감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맛보다 더 먼저 느껴진 건 기억이었습니다. 아들 녀석, 어릴 때 케이크를 참 좋아했죠.
생일 때마다 엄마, 초는 내가 끌래 하며 얼굴에 생크림을 묻히고 웃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딸아이는 유난히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했는데 그 아이 생일이 가까워 오면 나는 늘 며칠 전부터 빵집에 예약 전화를 넣곤 했죠. 그러고는 직접 데리러 가서 예쁘게 식탁에 올려놓고 기다렸습니다. 그 아이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 엄마다 하고 웃던 그 소리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그땐 그렇게 다들 웃고 다들 함께였는데 언제부턴가 나의 생일은 조금씩 조용해졌고 이젠 완전히 혼자가 되어버렸네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이 한 조각의 케이크는 슬프기만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외롭고 허전해서 참기 힘들었죠. 휴대폰을 열어보는 게 습관처럼 되어버렸고 그럴 때마다 오는 건 아무 알림 없음이라는 차가운 메시지뿐이었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용한 집안에서 촛불 하나 켜고 내가 나를 축하해준 순간부터 뭔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내가 나를 기억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꽤 괜찮은 생일 아닐까? 물론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허전합니다. 사람이니까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이고 싶고 기억되는 사람이고 싶은 마음. 그건 나이와 상관없는 감정이겠죠. 하지만 지금 이 조용한 방 안에서 케이크 한 조각을 천천히 먹으며 나는 그 허전함과 조금은 친해진 것 같습니다. 달콤한 케이크 맛이 입안에 남아있는 동안 마음속엔 아주 작지만 단단한 다짐이 피어났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보자. 생일은 누군가가 축하해줘서만 의미 있는 날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인정해주는 날이기도 하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되었어요. 어느덧 창밖은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조명이 켜진 아파트 베란다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고 TV 소리, 식탁 부딪는 소리, 어디선가 퍼지는 된장찌개 냄새 같은 게 저녁이 왔음을 알려줍니다. 나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케이크는 반쯤 먹다 남겨두었고 포크는 어느새 옆에 젓가락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식탁 끝에 엎어두었어요. 이제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던 벨소리는 오늘 하루 내내 울리지 않았고 이제는 그 조용함마저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 고요함이 서럽기만 했습니다. 왜 아무도 없을까? 내가 잊혀진 걸까? 수없이 되뇌며 마음이 무너졌죠. 하지만 지금 이 밤, 방 안가득 퍼진 정막 속에서 나는 오히려 조금 편안해진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 오늘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불을 끄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창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커튼 사이로 스며듭니다. 딱히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이 중간쯤의 기분. 이런 걸 어쩌면 살아있는 하루의 무게라고 해야 할까요? 문득 생각났습니다. 내가 아이들 생일을 얼마나 공들여 챙겨줬던가. 미역국에 고기 반찬에 좋은 말 해주고 웃는 얼굴 보여주고. 그런데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내 생일을, 내 마음을 이렇게 정성껏 들여다본 적이 있었을까요? 사람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많이 기다리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나를 챙겨주길, 누가 나를 알아봐 주길. 그러다 잊혀지고 무뎌지고 결국엔 외로움 속에서 혼자 남겨지곤 하죠. 하지만 오늘 나는 그 기다림을 조금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누가 날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부를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방 안의 어둠이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정을 향해 가는 시간. 오늘이라는 날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하루는 내가 살아온 날들 중 가장 조용하고도 단단했던 날로 기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년 생일에도 누구의 연락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땐 오늘처럼 울지 않을 겁니다. 아니, 울어도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늘을 견뎠고 나 자신에게 진심으로 말해줬으니까요. 생일 축하해. 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까맣게 잠들었고 시계는 어느덧 11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젠 누가 전화를 걸어올 일도 없겠죠. 처음엔 그 사실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용합니다. 마치 그 누구도 오지 않으리라는 걸. 하루 종일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나는 거실 조명을 껐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엔 낮에 꺼지지 않은 촛불의 잔상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엔 아직도 반쯤 남은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나는 마지막으로 한 조각을 잘라 접시에 담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혼자 먹는 마지막 조각을 입에 넣으며 나는 오늘 하루를 곱씹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흘러가 버린 하루.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찾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이 하루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를 위해 촛불을 켰고 혼잣말로도 생일 축하를 했고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생일은 꼭 누가 챙겨줘야만 의미 있는 날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걸요. 오늘 나는 지나온 삶의 무게를 처음으로 조용히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온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참 잘했어. 누가 뭐라고 해도 넌 그 시간들을 잘 견디고 여기까지 왔어. 이제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화 한 통에 기대지 않고 누군가의 메시지에 마음을 걸지 않기로요. 대신 나는 앞으로도 내가 나를 챙기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날에도 나는 나를 기억할 겁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고 내가 나를 아끼는 방법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어느 76세 여성의 조용한 생일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은 하루였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기억했고 스스로를 축하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이따금 잊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 오늘의 그녀처럼 자신에게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어떨까요? 당신도 충분히 축하받아야 할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인생 한 잔은 노년의 삶과 감정을 잔잔하게 담아내는 이야기 채널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걸어가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